자, 이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요. 일단 오늘 특검 추천이 됐어요. 근데 특검 추천이 됐을 때 저 명단들을 잠깐만 보면요. 저 위에 지금 이제 민주당 추천 인사들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냐면 윤석열에 맞섰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게 약간 사이다가 있는 거야. 맨 옆에 있는 사람이 조은석 저 감사원장 직무들이. 저 양반은 누구냐면 실버스톤. 윤석열보다 선배야. 네. 윤석열이가 이제 총장 되니까 나왔어.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감사위원으로 추천해가지고 감사원이 그 지랄할 때 혼자 외롭게 싸웠던. 맞아요. 그때 활약 많이 하셨습니다. 이분. 이름 참고로 제가 검사가 됐을 때 우리 법무연수원장님이었어요. 제가 특강도 여러 번 들었죠, 저분한테. 저번에 전현희 저 국민권익위원장 막 뭐라고 이제 막 논란을 만들었을 때 윤석열 정권과 대립했던 분 조은석 윤석열의 검사 선배. 저희가 부르는 별명은 실버스톤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네 실버스톤이네. 네. 그리고 그 옆에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판사 출신이에요. 지금 그 양반 이름이 뭐더라? 저기 저 대법원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조이대? 김명수. 김명수 때 저 양반을 이례적으로 중앙지방법원장에서 연임을 시켰던 사건이 있었어요. 능력 인정받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윤재 오른쪽이 명지대 법대 교수. 이분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명지대 교수신데 변희사 정변의 형소법 교수님이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검사도 예전에 짧게 하셨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오늘 지금 민주당이 추천을 저 3명을 했고요. 조국혁신당은 지금 또 3명을 추천했는데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이분은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그렇죠. 한동훈에 무릎 꿇지 않았던 네. 진짜 나는 이분은 꼭 뭐 했으면 좋겠어. 네, 멋있는 분. 근데 저는 저분이 이제 최상병 특검으로 추천되실 줄 알았는데 내란 특검. 내란 특검으로 추천이 되셨어요. 그다음에 심재철 전 남부지검장 이 양반도 또 엄청 탄압을 받았었잖아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이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아마 이 양반은 이제 저 최해병 특검이 유력해 보이고요. 예, 군검찰 출신이니까. 지금 이제 추천 받은 게 6명이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지명될 게 뻔하냐면 민주당 2명, 민주당 추천 2명, 그리고 조국혁신당 1명 이렇게 받아줄 가능성이 높죠.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추천하게끔 이제 특검 법을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조국혁신당이 정 생각이 좀 힘들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최해병 특검이 될 가능성이 전 매우 높아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럴 수 있죠. 일단은 군법무관 출신이니까 군을 참 잘 아시기도 하고, 네, 아니면은 이제 뭐 심재철 저분을 받고 나머지는 민주당 추천을 한다거나 뭐 여러 그런 조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이것도 효능감 아니겠습니까? 엄청 빠르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김용현이랑 이런 애들이 지금 이제 구속 6개월이 지나갔고요. 1심이 끝나지 않은데 만약에 구속 이제 그 사이에 6개월이 안 지났는데 재판이 안 끝나면 풀어주게 돼 있어요. 이 진짜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방법이 없어요. 아, 방법이 없어요. 아니 근데 네, 물론 이제 추가 기소를 해갖고 새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방법이 있는데 마땅한 혐의가 지금 뭐 수사가 되고 있어서 수사가 마땅히 끝난 게 없거든요. 답답한 거죠. 아니 저희 선배들 동지들은 없는 죄도 만들어갖고 추가 기소 몇 번 맞아. 해가지고 계속 맞아. 구속시키던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윤석열도 그렇고 도대체 검찰하고 경찰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풀어주려고 그러는 것 아니 같다는 국민들이 느낌까지 이런 들어요. 걱정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란 수계,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대한민국 그냥 거리를 활보하게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거? 이러니까 검찰개혁, 경찰개혁 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두 가지. 검찰이랑 경찰은 빨리 수사를 해가지고 계획적으로 외환도 수사하고 뭐 이것저것 해갖고 추가 기소를 빨리빨리 해놨어야죠. 그러면은 구속 풀리지 않겠죠. 그리고 두 번째 법원 직위원 재판부. 아니 원래 6개월 구속 기간을 정해놓은 것은 6개월 지나면 풀어주라고 한 게 아니고 6개월 안에 재판 끝내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증인이 이렇게 많으면 재판 빨리빨리 해야죠. 다른 사건 법원에서 애초에 그럼 야, 이 재판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아주 복잡한 사건이니까 다른 재판 하지 마 이것만 해 하고 매일매일 재판을 해서 6개월 안에 끝을 내서 벌써 그렇죠. 선고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정답입니다. 네. 아니, 그동안 계속 비공개로 돌리면서 지들끼리 막 했는데도 이걸 따라하지 못했다는 게 너무 웃기고 이 사람들은요 지금 밖으로 나와 있으면 이 사람들한테도 좋지 않아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어. 얘네들 모여갖고 증거인멸도 하려고 할 거고 할 건데 그러니까요. 문제는 저는 저거 풀어주기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면 윤석열을 추가 기소하고 법정 구속해야 돼요. 그러면서 김용현 이런 사람도 지금 찾아보면 많아. 새롭게 나온 혐의들도 있어. 그러면 재판장인 지기현이만 아니라면 지금 윤석열이 이미 구속이에요. 이런 방향으로 갈 건데 일단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지. 구속 만기가 임박했다는 건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런 거고. 근데 윤석열이 이런 게 있어. 지금 여러분도 있잖아요. 청와대 홈페이지라는 게 있었어요. 그 주소 프레지던트 go.kr을 윤석열이가 갔다가 용산 대통령실로 옛날에 했던 거 싹 지워버리고 대통령실 홈페이지로 썼어. 근데 이 새끼가 대통령실 누리집 데이터 소스 코드를 일부도 삭제해가지고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야. 와 되게 올바도 이게. 가지가지 한다 진짜. 이게 지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저기서 오늘도 지금 갑작스럽게 이태원 참사 거기 가서 분향하시고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이전 윤석열 때 같으면 사진이 계속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서 사진을 체크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하는데 그게 지금 아예 안 되는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거 그냥 민간 회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우고 나가면 다 법적으로 고소고발 당하는 그럼요. 일이에요. 손해배상까지 청구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정진석이 지금 고발당해가지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집기, 컴퓨터, 뭐 웬만한 문구, 그 홈페이지까지 소스를 막 삭제해버려가지고 간단히 말하면 증거인멸일 수도 있겠지만 다음 정권의 원만한 출범을 방해하는 행위야. 만약 인수위가 있었다면 이런 걸 복구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무래도 이 대통령실에 있었던 행정관 비서관들이 내란에 가담한 증거들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맞아. 저도 그 그렇게 증거들을 뭐 선별해서 삭제하기는 어렵고 증거 인멸로 내가 받을 그러한 처벌보다 내란으로 처벌받을 그 죄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훨씬 크죠. 증거 인멸죄를 감수하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보니 안 보입니다. 나 그냥 증거인멸로 처벌 받을게. 딱 이거네. 네. 자, 그때 정진석이가 지금 인수인계 하지 않을 테니까 PC 파쇄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대선 때. 끝 무렵에. 아니 나라가 없어졌다 다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요? 연속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도 넘어올 때 어떻게 했냐면 인수인계 하겠다는데도 지들이 안 받았잖아요. 그때 안 쓸 거니까는 그냥 다 없애라 그랬어요. 네. 윤석열 쪽에서. 네. 그래서 지금 자꾸 비교를 뭐 문재인 정부도 나갈 때 청와대를 뭐 어떻게 하고 나갔다 이러는데 그때는 청와대를 그냥 마구잡이로 공개를 해버렸기 때문에 연풍문 같은데 화장실 막 그 관광객들 무자비로 들어가서 다 막히고 했었던 일을 만들어 놓은 정부가 윤석열 정부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이야기처럼 무덤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놓고 무슨 문정부도 그랬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소개 작전했다고 싹 비워가지고 업무 못 최소한 박근혜에서 문재인으로 넘어갈 때도 그 비서실별로 그 직원 한 명씩은 출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거 업무 방해가 맞습니다. 업무 방해죠. 그렇죠. 업무 방해죠.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업무 환경 조성에 시간을 허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로가 나오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뭐 프린터기가 없어서 뭐 수석이 직접 뽑아야 되고 뭐 핸드폰 연결해서 뽑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웃기는 게 뭐 정수기 같은 거 없앤 거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했다. 목말라 죽어라 이거예요. 진짜 악의적인 거죠. 그런 게 사실 다시 설치하고 뭐 하면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혈세로 왜 이중 낭비를 합니까? 저자들이 공직자들이면 그러면 안 되죠. 돈을 아껴야죠. 그러니까. 정진석이는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지금도 믿기지가 않는 게 내란을 일으켰는데 비서실장이 몰랐을까요? 아니 몰랐을 이해가 것 안 돼요. 그러니까는 증거 인멸한 거죠. PC 다 없애버리고. 지금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증거인멸에 대한 분란이 폭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 민영배, 김용민, 장경태 이런 분들이 지금 검찰청 폐지 등 저기 법안이 4개 제출된 거예요. 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만드는 법안, 뭐 그러면서 지금 중수청 신설 법안,
등등이 4개가 지금 어제 그 제출된 거거든요. 근데 저 방향성으로 갈 거예요.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아니, 이러니까 뉴스가 재밌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한 거는 아니, 검찰 개혁 정도 막 생각했다가 워딩 자체가 검찰청 폐지 이러니까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도 검찰청 이름은 남겨놓지 않을까?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공소청으로 바뀌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검찰청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이 네. 역사의 뒤안길 그렇죠. 마지막. 전설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오히려 좋은데? 그럼 나중에 이제 공소청 검사 만나면 야, 네 검찰청 근무해봤어? 그 어. 무엇보다도 그 강남 서초동에 대법원 크기만큼 지어져 있는 대검찰청 맞아. 거기 여기부터 없어요. 허무지 말고 어. 신혼부부나 청년들한테 원룸으로 좀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어. 진짜 제가 거기 시설 좋다던데. 제가 거기 7층인가 12층인가 접견실을 갔는데 네. 내 정신적 충격을 받았어. 호텔보다 더 좋다며. 청와대 이 막 인테리어와 이 호사스러운 그다음에 1인당 업무 공간이 어. 진짜 무슨 63 빌딩, 어. 무역센터, 어. 뭐 고급 로펌 같아. 예. 야, 대한민국 검사들은 공직자들하고 완전 다른 세계에 살았구나. 네. 너무 호화스러워요. 실제로 청와대 여민관 가보잖아요. 건물이 후져가지고요. 옛날 그 오래된 고등학교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지도 나오고. 행정관 책상이 요만해요. 그때 정말 가면은 작더라고요. 진짜. 자, 그게 시간도 안 검찰은 그게 아니더라니까. 야, 그냥 내가 보고 야 이거 무슨 대기업 총수냐? 이 자식들이 다 때려쳐야지. 막 그러다 사진 찍다 쫓겨났어. 오늘 기주 왜 저래? 과하게 흥분하는데? 아니, 오버킬이야.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되셨으니까 네. 저도 방송 이제 막 하려고요. 좋아요. 잠깐만 시간 관계상 어제 법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게요. 뭐냐면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기소권만 공소청이 갖는다. 검찰청이란 이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고 하나 더 있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게 새로 만들어져요. 왜 이번에 저 내란 수사할 때 윤석열 수사권은 누가 갖고 있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중대범죄수사청하고 지금 현재 경찰한테 국가수사본부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공수처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를 확대 개편하겠죠. 그러면 이거를 총리 직속의 국가수사위원회가 이거를 업무를 이제 조정해주는 또 하나의 기관이 생기는 거거든요. 좋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 좋아. 예.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안도 민주당이랑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제 수사권 뺏기면서 이제 공소청으로 되면서 공소청 주임. 옛날에 저 김기현이 있던 그 자리에 공소청 주임, 네. 주사 이런 사람들이 오겠죠. 그러니까요. 이름도 검사라는 이름도 없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검사는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공소청 검사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있다는 것 같습니다. 공소관 뭐 이렇게 근데 바꿔야지. 검사 이름도 없애버리면 저는 좋지. 또 검사 해봤어? 나는 해봤어. 넌 하고 싶어도 못해. 뭐 그런 이야기 있어. 저 검찰들한테 검사라는 이름을 지우고 네. 뭔가 위압적이잖아. 그러니까요. 공수처만 남겨라. 지들이 뭔데 사자를 검찰 붙여. 검사로 남겨라. 네. 진짜 효능감 쩝니다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저번에 계엄 유자료 청구 소송 당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송 비용을 이제 미리 맡기고 해. 내가 이기면 니들이 돈을 안 줄 거잖아 이렇게 했는데 이거 기각돼가지고요. 진짜 법원이. 어이가 없었죠 할 때부터. 지질하기가 네. 이런 말 할 때 없어요. 넘어갈게요. 너무 하찮아서 오늘 그 아크로비스타에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는 그자 하찮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임페라토르 싱글라레스님 포나님도 세계 정세를 좀 들여다 보셔야 러시아와 교류할 게 없다니요. 앞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국책 사업이 북극 항로 및 제6 철도 연결이고 이를 위해 러시아와의 관계가 개선이 급선무입니다. 신상철 대표님이 이 주제 전문가시니 한번 모셔서 고견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임페라토르 싱글라리스님이 좀 너무 나가셨네. 뭐냐면 러시아와의 그러니까 푸틴과의 전화를 지금 당장 안 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린 거고요. 저도 러시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거를 저 세계 정서를 좀 들여다 보셔야 된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고 봅시다. 저 지금 당장 이재명 대통령이 통화를 안 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렸던 겁니다. 예. 당연히 러시아의 가치는 큰 것이죠. 자, 제이님, 김지효 대변인님은 요즘 아이디어도 좋으시고 경기도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일도 같이 하신 분이 왜 새 정부에서 일하지 않으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시는. 힘들어서 겁이 나십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일을 하고 싶은 거야. 빨리 가서 일해 주십시오. 살도 빠지실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김밥에 홍삼 좀 넣어 주십시오. 요즘 홍삼값에 산삼도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삼순백 이런 거 옆에다 같이. 감사합니다. 아우, 기침 나오네. 여기까지. 1부 끝.